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때만 해도 한반도의 평화가 눈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의 노딜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현재 정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비전비화죠. 비전. 뭐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평화도 아니고 뭔가 엉거주춤하게 지금 그 지난 12월 27일부터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8기 4차 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동안에 북한이 요구해놓은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적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그러는데 인식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제재를 또 더 가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네. 남쪽에 대해서도 지금 새 정부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저런 식으로 하자 뭘 기대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정 장관님께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3자가 만났는데 네. 새로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 과정에 뭔가 3자가 새로 만나서 기존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하나를 딛고 다음 거를 가고 싶을 텐데 네. 그나마 우리 대통령 선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고 임기는 이제 5월 8일까지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실까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한 번 계기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다음 대통령 오시기 전까지 하면 두 번의 시기적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네. 그래서 극적인 만남이 뭐 정상회담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화의 돌파구는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또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북한은 자력갱생, 이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기조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경까지 봉쇄한 상황이고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고. 코로나가 네. 북한의 대외 관계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11개인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엔 주도하고 그 대북 제재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재작년 1월 22일 날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경에 접근하는 것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무조건 사살하라 하는 지침이 7월 달에 내려갔고 네. 그런 이후에 지금 우리 쪽에 대북 지원 단체들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식이라든가 어린애들 또는 뭐 쌀,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구해가지고 보내겠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고 했는데도 그 물건들이 대련항이나 다련이나 단동항에 그냥 야적 상태로 창고에 야적이나 창고에 그냥 잠을 자고 있고 말하자면 압록강 그 철교가 닫혔을 뿐만 아니라 네. 배도 못 갑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북한이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주중 대사가 지금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중국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임 북한 대사 지재령은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무슨 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국 정부와 이인영 장관이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화상 회의라도 하자는 얘기는 하는데도 네. 일체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금 종전선언 해줄게 한다면은 모르지만
미국은 지금 정전서전 해줄 그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도 우선 미국이 외교적 그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베이징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남북 미중 고위급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나가지고 한 번도 정세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니까 뭔가 지금 새로운 그 어떤 모멘텀을 좀 읽어보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네. 뭐, 그다음에 자력갱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력갱생을 밖에서는 저희 그 미국의 뭐 싱크탱크 이런 데서는 자력갱생 해봤자 별거 없다 하는 식으로 좀 얕잡아보고 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은. 네. 미국 사람들 가만 보면은 남이 하는 건 전부 다 우습게 보입니다. 근데 북한은 잘 견뎌가지고 농사를 제법 했대요. 식량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네. 550만 톤이 필요한 북한에서 469만 톤이라는 식량을 생산했으면은 부족량이 한 80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과거에 400만 톤 농사 지면 잘한 거고 150만 톤 부족했죠. 또 태풍이나 이런 것이 한번 쓸고 가면 350만 톤밖에 못 만들어서 200만 톤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그런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469만 톤을 생산했다고 우리 농진청이 공식적으로 추계를 했어요. 네. 이러면은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식의주입니다.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자력갱생의 훌륭한 성과라고 지금 아마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아마 내년에도 그 자력갱생의 방침은 훨씬 더 그 강력하게 밀고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러저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신데 위원장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종전선언 문제하고 결국은 식량하고 백신 문제가 결국 패키지로 결국 될 가능성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 한미 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도 대략 동의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북한이 이걸 이제 수용 여부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준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거다. 네. 그러는 이제 그 종전선언 내용이 미국이 주장하는 거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는 대략 종전선언 어느 정도 문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대략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식량 문제가 대략 한 70% 정도가 지금 식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그 김일성 탄생, 그다음에 김정일 탄생 110년, 그다음에 80주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백신 문제가 풀려서 코로나가 뭐 극복에 대한 이제 세계적인 잔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한국 교수님들의 얘기인데 결국 이 패키지 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백신 문제, 미국 백신 문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는 1월 달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것 같고 결국 그런 코로나 극복과 식량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의 수위 아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장이 있기를 희망하고 그게 지금 물밑 작업이 한창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